63년생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 오늘도 빛나는 풍수에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늘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로 주변을 감싸며 말보다는 마음으로, 힘보다는 지혜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삶의 결이 이제부터는 복으로 돌아오고 귀인의 손길로 이어지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저는 매일 새벽 선생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정성껏 함께 염원해드리겠습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의 귀 눈을 깊고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유연하고 섬세한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강한 책임감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힘을 지녔습니다. 특히 감성, 공감력, 창의적 사고가 뛰어나 협업에서도 조율 능력이 돋보이고 나이가 들수록 그 감성의 깊이와 관계의 신중함이 인생의 큰 장점으로 드러나는 띠입니다. 2025년 9월은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는 시기로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흐름은 목의 기운을 타고난 토끼띠에게 외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 정리된 방향, 귀인의 연결로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감성에만 기대기보다 현실적인 계약과 문서, 제도, 시간의 흐름을 잘 활용하면 더 큰 행운이 따릅니다. 가까이 하면 복이 들어오는 띠는 돼지띠, 양띠, 개띠입니다. 토끼, 양, 개는 삼합의 관계로 감성, 안정, 추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귀인 조합입니다. 갑신월에는 신금의 기운이 돼지띠의 부드러운 중재력과 연결 능력을 빛나게 해주고 양띠의 따뜻한 배려와 온화한 성향이 토끼띠의 감정적 기복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현실적인 조언으로 귀결됩니다. 개띠와는 실무와 예산 감각이 잘 맞아 서로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게 됩니다. 9월 후반 을유월에는 유금의 문서력과 규정이 강해지면서 귀인은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제도, 계약, 규칙, 행정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은행 창구 직원, 관공서 담당자,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실 직원처럼 숫자와 절차에 능한 사람이 귀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과의 약속은 오전 시간대가 좋으며 목표와 마감일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단정하게, 액세서리나 필기구 등은 금속성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선택하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번 달 반드시 피해야 할 띠는 닭띠, 용띠, 쥐띠입니다. 토끼와 닭은 정면충으로 감정이 쉽게 고조되고 작은 갈등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용띠와는 말의 방향이나 에너지의 속도가 달라 오해가 쌓이기 쉽고 쥐띠와는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져 실무에서 애매한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이 조합과는 돈거래, 보증, 공동명예, 공동창업은 금하십시오. 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금액, 기간, 역할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면대면보다는 서면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대 역시 한낮의 감정이 예민한 시간보다는 오전 이른 시간 또는 해질 무렵처럼 에너지가 차분해지는 때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띠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지혜가 깊어지고 감성의 여운이 복으로 연결되는 띠입니다. 청년기에는 여린 감정이 때때로 약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중년과 말년에는 그 감성이 타인과 세상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갈등을 풀며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큰 복이 됩니다. 명리학적으로 목의 기운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고 금의 흐름이 이를 정리하고 지지해주는 구조로 작용할 때 복은 현실의 제도와 계약, 규정 속에서 구체적인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길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 8, 13, 18, 23, 28, 33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4와 8은 목의 부드러움과 금의 정리를 의미하며 13과 18은 실행력과 실무 연결을, 23과 28은 마무리의 조화, 33은 여유있는 결실과 완성을 상징합니다. 숫자를 선택할 때는 같은 구간이나 끝자리에만 몰리지 않도록 앞, 중간, 끝 순서대로 고르게 분산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늘 정이 많고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따뜻한 마음이 복으로 되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제도나 규정일 수도 있으며 어떤 순간엔 문서 하나, 작은 서류 하나가 큰 도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현명하게 반응하신다면
선생님의 말년은 더욱 평화롭고 풍성한 결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은 을사년의 기운 속에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며 계절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불길은 점차 잦아들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수학의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 달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욕심을 줄이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발걸음은 오히려 작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지나친 집착은 눈앞의 복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주변과 더불어 흐름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귀인운은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갑신월의 금기운은 날카로움과 질서를 강조하고 을유월은 정밀함과 구체적인 판단을 부각시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막힌 길을 뚫어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맴돌며 내 삶을 밝히는 사람, 내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 또한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감사와 신뢰입니다. 귀인에게 과한 보답이나 화려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오래 이어줍니다. 귀인과는 욕심을 내지 않고 함께 흐름을 나누어야 복이 들어오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귀인은 단순히 운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9월의 금기운은 말과 행동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성질이 있으므로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귀인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반대로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예상치 못한 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달입니다. 필요한 만큼을 바르게 쓰고 나눌 줄 아는 태도가 재물을 더욱 크게 불러옵니다. 넷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 작은 몸살이나 피로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귀인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품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태도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결국 2025년 9월은 나 혼자만의 힘보다 타인과의 조화와 귀인의 덕을 통해 복이 커지는 달입니다. 겸손과 감사, 그리고 신중함을 지켜내는 태도가 복을 불러오고 귀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운명을 넓혀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마음가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이 달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9월의 흐름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귀인과의 시간을 귀히 여겨 복을 크게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댓글에 바라시는 소망을 남겨주시면 저는 매일 새벽 선생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